네, 안녕하십니까. 호카의 카이사르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증시를 체크해드리고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 위치 정도를 확인을 하고 향후의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간략히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바빠서 동영상을 자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그동안 관심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하면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월봉상의 3개월 이평이 무너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 다 지우고 보면 지금 현재 이 3개월 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3개월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일단은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옳고요.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개월이 현재 2024포인트에 있으니까 2024포인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좋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항이 말씀드렸다시피 2063포인트에서 2093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이 넘지 못하면 일단은 3개월 이평까지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따라서 2063을 이제 넘어선다면 2093까지 보고 거기서 이제 물량을 확 줄이고 2063에 도달했을 때 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또 약간 줄여놓는,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3개월 이평이 있는 2024에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지수적으로는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봉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자리에서 오늘 상승을 했어요. 다만 오늘 이제 뻗치지 못하고 반락을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는 둘, 셋, 넷, 5개가 아니겠느냐 생각인데 그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플랫을 내고 플랫을 이렇게 내고 엑스파 붙고 이렇게 짧게 내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플랫을 내고 엑스파 붙고 여기 조정파랑 더 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매수가 세져서 이제 고점을 높이가면서 결국에는 한 2024에 있는 3개월 이평 안 무너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이제 이상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플랫 내주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인데 증시가 너무 셉니다. 증시가 너무 세서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8일 9일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한 2063에서 2093 사이에서 고점을 내고 반락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돌파를 하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단기 이평, 월봉상의 단기 이평이 3개월 이평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보는 것이 옳고, 일봉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면 28일 이평이 주력 이평입니다. 상승에 점점 14일로 옮겨가면서 이제 단기 이평으로 세지는 모습인데요. 혹시 내린다 해도 28일 이평에 있는 2020 정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상승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무지하게 셉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 740까지는 가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한번 조정 받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8일 이평이 지지되다가 7일 이평이 지지되고 이제 3일 이평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점차 이제 단기 이평으로 지지력이 옮겨가는 모습은 자주 보기 어려운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제 3일 이평이 무너지지 않는 한 코스닥 지수는 계속 상승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증권 건설부터 볼까요? 증권의 경우는 코덱스 증권으로 보시죠. 계속 증권 건설이 좋다라고 했는데 코덱스 증권이 이제 저는 고점이 나올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코덱스 증권인 관련 이제 증권주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쉴 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쐐기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인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인데, 만약에 어찌됐든 이렇게 돼도 걸리고요. 이게 맞다면 이제 사실은 한 14일 이평까지는 한 8,000원 전저리 요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간 조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 코덱스 증권은 다 팔았습니다. 금요일에 다 팔고 금요일에 다시 매수한 것이 코덱스 건설. 계속해서 이란 협상 이후로 그 전후로 계속해서 건설을 좋게 봤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삼각수렴형을 탈피를 하고 뭐죠? 이렇게 탈피를 하고 고점 돌파한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짧은 기간에 이것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건설을 이제는 건설 업종을 좀 증권주보다는 건설주들을 더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모습으로 봐서는 사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 등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과거에 매출이 많았던 애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코덱스 건설을 사시면 되고요. 뭐 우리가 원래 좋게 보던 GS건설 쪽으로 하실 분들은 GS건설 대림산업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관심 종목 중에서 한신공영 보시죠. 오늘 뭐 약간 좀 사실 뻗치길 바랬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모습 자체가 아주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종파라면 여기 3개 내고 여기 X파 내고 여기 하나 더 조종파가 나올 수 있어서 만약에 내일도 방향을 이제 위쪽으로 뻗지 못한다면 물량을 좀 줄여 놓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22,200원 여기 고점을 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수준을 넘어선다면 뭐 한 25,000원만 넘어서 주면 그냥 홀딩해서 이제 정말로 21,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어딘가 고점을 향해 달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21,000원은 좀 너무 코앞이고요. 사실 26,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이제는 목표치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28일과 14일간의 이격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7일 이평과 14일 이평이 무너지면 물량을 확 줄여서 28일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비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이 14일이 지지된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오게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좀 사고요. 여기서도 좀 사고 여기서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팔았던 것도 다시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무너진다면 뭐 미련 없이 일단은 좀 줄여놓는 어차피 건설주 중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한신공영은 해외 매출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신공영은 지금 시점에서 트렌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그러나 건설 자체로 보면 올해 이제 거의 흑자 전환 저는 확신하고 있고 수익도 짱짱하게 나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계속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중에 토비스라는 종목을 이제 매수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좀 팔고 뭐 나머지 들고 있는 거는 오늘 안 팔았습니다. 뭐 19,500원에서 좀 팔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오지 못하고 팔라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린다면 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한번 봅시다. 한 18,250원에서 17,600원에 혹시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오게 되겠다 볼 수 있겠고 그 정도 가면 이제 3주가 18,150원에서 뭐 7주가 14주가 뭐 한 18,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17,600원에서 18,150원 사이에서 저점이 나오고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다시 가면 아마 19,500원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토비스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카지노 쪽에 이제 커브드 화면이라고 해서 좀 곡선이 있는 굴곡이 있는 화면의 모니터를 미국 쪽에 많이 납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65억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쪽에 나온 얘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한 23,000~24,0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스는 사실 뭐 많지는 않지만
좀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모양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펜오션을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느려지고 있는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8일평이 고개를 아래로 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평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걸 주가를 땡기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아직 감자 이슈가 이제 명확히 정리가 안 되면서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 뭐 이보다 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56주가 있는 이제 한 3,500원만 넘겨주면 3,700원도 돌파하고 한 5,000원까지는 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마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사고요, 여기서도 사고요, 여기서도 사고요. 맨날 삽니다. 팔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급락하면 땡큐 하고 또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펜오션은 언젠가 되면 뭐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서 사고, 보시죠. 여기 요날 여기서 사고, 방송 올리고 또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뭐 또 여기 사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 산 사람들은 그냥 두고 있고, 아직 못 산 사람들은 여기서 사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 박스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 요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플랫 내고 엑스파 내고 뭐 플랫 내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월봉상으로 자체가 모양이 좋기 때문에 별로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이 삼각수렴형 상단선만 돌파되면 나의 세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넘으려면 이제 사실은 25,000원 4,000원이 넘어져서 분출이 나오면 이제 뭐 본격적인 이제 4만원을 향한 상승 진군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혹시 급락을 어떤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하거나 수급 악재로 해서 급락을 한다면 뭐 요 정도 수준 21,000원 수준에서는 한번 제대로 배팅을 해볼 만한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뭐 조금씩 사모으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GS건설 한번 볼까요? 3위각기 한번 보죠. 3위각기가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쉬다가 결국에는 뭐 분출을 했습니다. 분출을 해서 뭐 이제는 팔 때가 또 된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길게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의 이제 박스권을 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상단선이 아마 확산형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어보면 딱 걸리고 이제 음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3위각기의 경우는 혹시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 5,300원 정도가 돌파되지 않으면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놔야 됩니다. 줄여놓고 혹시 돌파되면 이제 남은 걸로 끌고 올라가고, 돌파되지 못하면 내려서 한 4,400원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이 아마도 다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이제 여기서 뭐 청산을 해놓고 보든지 하는 건데, 뭐 서둘러서 청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아마도 한 이렇게 튀었다가 죽어도 죽지 바로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뭐 하나 봐줄까요? KR모터스 한번 볼까요? KR모터스는 뭐 지금 현재 712평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712평이 주력 2평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712평 빨간색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고, 추세선도 지금 그 근처에 지금 제가 지금 파란 선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매수로 보고 1580원에서 1600원 사이를 단기 매도 차익 구간으로 좀 보고, 돌파되면 뭐 이제는 뭐 2000원까지 보고, 만약에 이제 돌파되지 못하고 발라가는 경우라면 한 1300원까지도 내릴 수 있는 단기적인 이슈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원에서 1580원 못 넣으면 일부 매도하고 좀 지켜보다가 한 1300원쯤에 한번 노려보든지, 혹시 이제 내려서 이제 1400원이 안 무너지면 다시 1400원에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2000원이 목표가다라는 1차 목표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은 종목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조금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이제 농우바이오입니다.
19,000원까지 한번 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아직은 뭐 바닥이 나왔다고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월봉상에 이제 추세선에 닿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고점 정도가 이제 돌파된다면 뭐 다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돌파되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서 20,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저점을 확인할 때 그때 사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면 글쎄요, 좀 아마 그냥 단기간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대로 간다, 그럼 요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요렇게 해주고 다시 움직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은 뭐 완전히 이제 놓쳤다, 바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긴 좀 이르고요. 좀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뭐 모두들 건승을 하시고 모두 행복한 또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